어떨 땐 막 에너지가 넘치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상하게 쉽게 지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이 에너지의 오르내림을 사주 명리학, 동양의 지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신약 사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에너지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볼 거예요. 자, 방금 이 질문에 내 얘긴데?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내용이 아마 특히 더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이런 느낌이 그냥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고유의 에너지 균형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네, 그 단서는 바로 한국의 오랜 지혜, 사주에 있습니다. 사주라는 건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에 우주적인 에너지를 분석해서 나만의 에너지 시그네처를 찾아내는 아주 깊이 있는 시스템이에요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신약사주가 바로 그 핵심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 신약 사주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 내 사주가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볼 겁니다. 마지막에는 그럼 어떻게 보완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대체 신약 사주라는 게 뭘까요? 아주 쉽게 말해서 신약 사주라는 건 내 사주팔자라는 8글자 안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는 핵심 에너지가 주변의 다른 에너지들보다 힘이 좀 약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. 이게 뭐 내가 약한 사람이다 이런 개인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요. 말 그대로 에너지의 균형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 한 전문가의 정의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.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는 에너지보다 오히려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빼앗아가는 기운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라는 거죠.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넓고 거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, 외부의 파도나 바람,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, 행동 하나하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태가 좀 극심해지면 내가 중심을 잡고 무언가를 시작해서 쭉 밀고 나가는 힘, 즉 주체성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.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 약하다는 걸 그냥 느낌으로만 아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인 점수 계산법이 있어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죠? 내 사주팔자 8글자에서 각 위치마다 점수가 다릅니다. 특히 내가 태어난 달을 의미하는 월지가 무려 30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인비,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오행일 경우에만 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나온 점수를 모두 더해서 총점으로 사주의 강약을 크게 3가지로 나누는 겁니다. 30점 미만이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약 사주, 그리고 90점이 넘으면 그 반대인 신강 사주, 그 중간인 55점 근처는 가장 이상적인 중화 상태로 보는 거죠. 자, 그럼 이 점수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과연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한 사주가 있습니다. 총점을 보니까 딱 55점, 이론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는 중화 사주에 해당하네요. 나를 돕는 기운인 인비가 월지, 일지 같은 중요한 자리를 딱 차지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사주는 마냥 완벽하기만 할까요?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. 중화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약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이 사주를 보면 인비의 힘 덕분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협력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. 하지만 동시에 태어난 시를 나타내는 시지에 불리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치고 나가는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다른 사람 의견에 좀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는 약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사실 모든 신약사주가 다 힘들기만 한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요, 특정 요소들이 좀 안 좋게 결합될 때 그 위험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. 이제부터 그 위험한 경고 신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특히 상관이라는 기운, 이건 기존의 틀을 깨고 나 자신을 강하게 표현하려는 에너지인데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문제입니다. 이런 에너지가 잘못 터져 나오면 바로 이 이미지처럼 마치 거대한 힘에 나 혼자 외롭게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.
한 전문가의 표현이 정말 강렬하죠. 꿀단지로 시작해서 만신창이로 끝난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. 그런데 여기에 겁재라는 경쟁심과 재물의 손실을 상징하는 기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. 이 두 에너지가 딱 만나게 되면 허영심과 욕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재정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큰 실패를 겪을 확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신약사주가 뭔지,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겠죠? 그렇다면 이 에너지의 균형을 어떻게 바로잡고 더 단단한 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? 핵심 전략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. 네,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첫째, 나의 핵심 에너지를 강화하고, 둘째, 내게 유리한 환경을 아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, 마지막으로 작은 성공들에 쌓여가면서 내 의지를 단련시키는 거죠. 두 번째 전략, 환경을 선택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까요? 이 이미지에서처럼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이 바로 신약사주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. 치열한 경쟁보다는 협력, 지배보다는 조화가 더 중요한 분야. 예를 들면 교육이나 컨설팅, 서비스업 같은 곳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말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전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. 첫 번째, 핵심 강화.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깊이 있는 공부를 통해서 내면을 꽉 채우는 활동으로 내 에너지의 뿌리인 인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의지 훈련이 정말 중요한데요. 매일 5분 책 읽기, 같이 아주 사소한 목표를 정해서 꾸준히 성공시켜 보는 거예요. 이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단단한 자기 확신을 만들어주거든요.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. 신약 사주라는 건 좋다, 나쁘다 이런 식의 판단이나 낙인이 절대로 아닙니다.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어떤 고유한 에너지 균형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도 같은 거고요.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정말 훌륭한 도구일 뿐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. 이 에너지 설계도는 한번 그려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운명일까요? 아니면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 튼튼하고 멋진 건물을 지어 올릴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?